실제로 보이는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5,300억. 네, 청춘의 자리에서 보험을 바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핀테크록스 팀입니다. 네, 일단 저희 팀원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서영일 팀원, 그리고 김수진 팀원, 그리고 최수정 팀원, 그리고 저 김경민이 발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보험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제시를 통한 20대 고객 유치 아이디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우선 20대 소비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업계에서나 마찬가지지만 보험 업계에서는 특히 20대는 매우 중요한 잠재 소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고객 생애 가치부터 그 미래의 잠재성을 생각한다면 분명 매력적인 소비층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도 레저 연계 상품이나 아니면은 900원짜리 안보험과 같은 저가형 상품들을 이렇게 출시하면서 이런 20대들의 매력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사들의 이러한 노력과 기대에 20대들의 반응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고, 제일 먼저 그 보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험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달이 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보험사들은 이 다달이 돈을 납부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가형 상품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20대들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낮은 경제력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것일까? 20대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으로 나왔는데요. 20대들은 다달이 보험료를 납부해도 당장 현재의 가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것에 대한 근거를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나오는 욜로랑 그리고 가치 소비라는 트렌드 키워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보다 오늘 현재에 충실해서 살자는 욜로와 그리고 내 필요나 이런 것보다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를 하자는 것.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내가 밥을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어도 원하는 전자장비나 아니면 뭐 장난감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가치 소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내에 나를 위한 가치 소비를 해봤다는 경험에 90.5%가 그렇다고 대답했을 정도로 20대에게 가치 소비는 매우 중요한 소비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 보험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나온 결과도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말하는 20대는 17.6%인 반면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하는 52.7%, 다시 말해 보험을 가입할 가치가 없다, 당장 가입할 가치가 없다라고 느낀 이들이 약 3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본 게 20대가 보험처럼 매달 돈을 내는데 돈을 내면서도 이건 나를 위한 가치 소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 같은 스트리밍 유료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옆에 비중을 보면 아시다시피 한 26.4%의 20대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주마다 꽃을 배송해주는 전기꽃 배송 서비스인 꾹가는 현재 월 평균 3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모집했고, 월 정액제로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밀리의 서재라는 어플은 현재 유료 회원수가 1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말한 세 가지 서비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이러한 서비스는 사람들로부터 구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입니다. 구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주목받는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보면은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5,300억 달러, 약 594조 원으로 594조 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대를 보면은 월 14,500원, 월 31,900원처럼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소액보험이나 이런 청춘들을 위한 보험이 900원에서 2,000원대라고 되는 것을 고려를 해본다면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20대들은 이렇게 구독에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과 어떤 점이 달라서 그런 것일까요? 차이는 일단 공통점은 둘 다 구독과 보험 둘 다 매달 돈을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구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면 그 즉시 재화나 서비스 등 나한테 뭔가 가치 있는 것이 다가오는 반면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당장에 내가 이 보험에 대한 보상을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20대 중에서는 내가 당장 뭐 길을 가다 사고가 날 것이다 또는 조만간 암에 걸릴 것이다 라는 등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20대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납부에 대한 보상을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상에서 얻는 즐거움이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한 그 폴 블룸 교수의 말처럼 우리도 만약에 보험을 그러면은 매달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구독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면은 아마 보험에 대한 20대의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독처럼 하게 하려면은 매달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뭘 줄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가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 사회적 가치라고 했을 때 20대는 72.6%가 착한 소비에 관심이 있고 평소 관련 제품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뭔가 20대랑 왜 사회적 가치인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리몬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마리몬드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든 제품을 이제 대신 팔아주고 그 수익금을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20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20대들은 관심 있는 분야에 기부하면서 예를 들면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에 기부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거나 물건을 구매하면서 간접적으로 기부가 되는 상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20대들이 많이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플랫폼들도 성공 사례가 몇 개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톡의 가치라는 서비스입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모금을 하고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2030 세대의 전체 기부자가 62%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앞에 팀에서도 이야기를 해줬던 그 와디즈 펀딩이라는 것인데 스토리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펀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경우에도 2030 세대가 전체 투자자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 봤을 때 이들은 소비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게도 좋은 가치가 있다면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주도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다달이 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의 불확실한 미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20대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20대를 위해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던 보험이 이제 사회적 약자의 미래 또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일뿐만 아니라 기업의 매출 이런 것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착한 소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연구에서는 사회공헌 투자가 1% 늘어날 때마다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대략 0.9%씩 증가했다고 발표를 하는 등 매출과 CSR 활동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도 이런 CSR 활동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소비자들의 인식에서 보험사의 CSR 활동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에 대한 20대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보험사가 기존에 진행하던 CSR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며 동시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험의 사회적 가치 구독입니다. 매달 납부하던 보험료를 통해 개인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던 보험이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의 미래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비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도표에서 보다시피 구독료를 지불하면은 매달 사회적 후원 제품을 수령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보험료라고 부르던 것을 구독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구독료에는 보험료와 사회적 가치 비용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030에게 제공하고 싶은 보험을 산정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비용은 저희가 7,9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최저 보험료가 1,000원 이하이고 또 20대에게 조사를 한 결과 월 평균적으로 약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는 그 기부에 의향이 있고 기부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약 8,900원 정도로 한번 구독료를 저희가 잡아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구독료를 지불한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후원 제품을 보내주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스토리가 담긴 사회적인 가치가 담긴 스토리가 담긴 굿즈를 구매하거나 또는 스토리가 있는 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독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신이 후원한 사회적 가치 스토리 컨텐츠를 구독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보험사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 수령이나 이런 공유 시 댓글이나 이런 걸로 공유할 시 건당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서 기부하는 형태나 또는 전체적으로 누적한 후원 금액의 1% 정도를 보험사에서 자체 기부하는 형식으로 보험사는 CSR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모바일 화면으로 저희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화면으로 보면은 보험사 앞으로 들어가면 사회적 가치 구독 보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가입할 보험의 종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선택하고 구독하기로 누르면 푸시 알람이나 이런 것으로 알림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사회적 가치는 어떤 것을 고를지 저희는 뭐 유기견 후원 굿즈와 저소득층을 위한 생리대 기부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사회적 가치 제품을 수령하거나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이 한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해서 댓글이나 공유를 통해서 사람들과 보험사의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수령하거나 그 직전까지는 이제 보험사에선 꾸준히 콘텐츠를 제공하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굿즈를 선택할 경우 배송이나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굿즈에 관련된 스토리, 가령 유기견 관련 굿즈를 선택하면 그 유기견에 대한 이야기나 당신의 후원으로 어떤 유기견이 뭐 도움을 받았는지 등의 스토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그 구독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가치 실험 및 CSR 활동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때가 되면 이제 굿즈를 수령해가지고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기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전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부했는지를 그 누적 현황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현황판 등을 통해 가지고 CSR에 같이 소비자와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러한 서비스가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대에게 새로운 개념의 보험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보험이 그 저가, 가격을 낮추거나 또는 보장 내용을 좀 더 상세히 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거는 아예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기 때문에 20대가 보험을 가치 소비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가치 소비가 되고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좀 더 쉽다고 한번 보험을 가입해본 경험은 이들이 나중에 보험사에서도 고객 유인을 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 방문이 가능한 플랫폼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존의 그 금융사의 그 광고나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에게 피로도를 준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상업 광고적 성격이 강해서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스토리를 연재한 이야기나 이런 그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좀 알림을 준다면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피로도를 감소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한 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됩니다.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꺼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내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 이런 이유가 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부하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소비 종착지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공헌 활동에서 투명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면 보험사에게도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투영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바이럴 효과로 CSR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공유 기능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자발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하는 굿즈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인증 욕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SR 활동을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영업 비용을 더 효과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의 사회적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의 이러한 구독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험이 개인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보험의 서비스에서 개인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보험에 대한 이제 새로운 개념과 그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근데 그 외국에도 그 체러티 개념을 이용한 보험 상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알고 있는지 있으면 알고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자선. 그 기부를 이제 보험 가입하면서 네. 일부가 기부에 들어가는 그런 보험들이 외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 알고 있는지. 저희는 그 국내 사례 위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례에 대해서는 미처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되면 이제 기부를 내가 가입자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과 내가 보험을 냈을 때 그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기부를 한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보험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더 뭐랄까요?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저희가 만든 서비스가 좀 더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좋은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기부를 하고 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저희의 서비스가 보험사를 통해서 대신하는 것보다는 좀 더 소비자들에게 유인 동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펜테크록스 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